최근 미국 상공에 중국이 보낸 첩보용으로 보이는 기구가 발견돼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구가 중국에서 출발해 고도 24에서 37km의 높은 고도에서 기류를 타고 북극권과 캐나다 지역을 거쳐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헬륨이 채워진 기구 아래쪽에는 카메라나 통신 장비 같은 탑재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태양 전지도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권 밖에서 지구 주위를 도는 여러 인공위성이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기구가 무슨 군사적 임무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국가에선 감시용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구는 하늘에 떠서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비행선은 기구에 동력 장치가 붙어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기구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포병 관측용으로 사용되는 등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부터 군사적으로 사용되는데요.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선은 기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활발히 사용됐던 건 제1차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1900년대 초반부터 개발한 제펠린 비행선으로 영국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패전국 독일과 달리 미국은 해안 정찰용으로 비행선을 사용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미국을 노리고 폭탄을 실은 기구를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도 9,000m 이상에서 기류를 타고 미국까지 흘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이 보낸 폭탄 달린 기구는 몇 건의 폭발로 인명피해를 내기도 했지만 전쟁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비행선은 비행기가 발전하면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고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그쳤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 비싼 인공위성을 대체할 고고도 비행선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 비행선은 고도 20에서 30km에서 운용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성층권 비행선으로도 불립니다. 성층권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대륙권 위에 위치하며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없어 주간에 태양광 전지를 사용한 발전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기에 야간 운용을 위해 소형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것도 연구됐습니다. 하지만 고고도에서 부력에 필요한 헬륨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관심은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신 기구의 일종으로 지상과 줄로 연결돼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이 저고도를 감시하는 에어로스탯이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비행선이 담당하던 화물과 인력 수송을 위해 하이브리드 비행선도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에어로스탯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운용이 어렵고 하이브리드 비행선은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행기보다 느리지만 저렴한 운용비를 자랑하는 비행선과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나름의 영역을 계속 개척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죠. 이상 월드디펜스 선수연이었습니다.